안녕하세요. 예제로 피그마 디자인 예PD입니다. 피그마 기초과정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피그마 설치부터 이미지 텍스트 오토 레이아웃까지 바로 피그마 UI3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그마가 처음이신 분들은 피그마 다운로드를 검색하시면 보기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구글 계정이나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계정을 만드실 수 있고, 데스크톱 앱을 설치하실 수도 있고 브라우저 피그마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브라우저 피그마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글꼴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피그마 앱을 실행하면 보기와 같은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좌측 상단에는 계정 정보가 있고 그 밑에는 프로젝트명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새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2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파일을 생성해 봐야겠죠. 처음이신 분들은 아마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디자인 파일이 생성됩니다. 클릭. 디자인 파일 첫 번째 디자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빈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저는 피그마 UI3 기초과정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좌측은 내비게이션 패널, 우측은 속성 패널, 하단은 툴바입니다. 좌측 상단, 피그마 로고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메인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페이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지가 생성이 되죠. 무료 플랜은 3개까지로 알고 있고 유료 플랜은 더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 1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피그마 UI3의 특징은 단순화된 UI예요. 그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바로 미니마이즈 UI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좌우 패널이 완전 쫙 짜그라들었죠.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개체 하나를 클릭해 볼까요? 피그마 UI3 제목 개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했더니 우측 패널이 펼쳐졌죠.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개체에 대한 속성은 텍스트이고, 위치, 포지션은 이렇고, 그리고 농도는 이렇고, 이 개체는 프리텐다드 서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fill, 색깔은 블랙 000000으로 채워져 있다. 이 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한번 해제해 볼까요? 바탕을 눌러서 선택을 해제했더니 창이 축소가 되었죠. 이렇듯 피그마 UI3는 단순화되어서 정말 보여지는 기능만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프레임을 생성하고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툴바에 샵 모양이 보이시죠? 클릭을 하시면 이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여러 가지 사이즈 사양들이 나와요. 폰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부분도 있고, 소셜미디어 사이즈도 있네요. 오늘은 자유로운 사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했더니 이름이 프레임6으로 자동 생성되었죠?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01. 그럼 여기다가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텍스트 또한 툴바 T에 있습니다. T를 클릭하시고 프레임 안에 땅 쳐주십니다. 예제로 피그마 디자인. 글씨를 한번 끼워볼까요? 우측 타이포그래피 패널에 사이즈 부분을 25 정도로 잡습니다. 커졌죠, 글자가? 그리고 이 글자의 정렬을 중앙으로 잡아볼게요. 정렬은 포지션 이쪽에 가로도 중앙, 세로 정렬도 중앙. 자, 중앙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두 번째를 만드는데 1번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대로 옵션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윈도우는 Alt 드래그, 복사를 했더니 프레임 이름이 2번으로 자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도형을 넣어 볼 텐데요. 이왕 만드는 김에 우리 집 아이콘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글자를 지우고 하단
툴바 쉐이프 툴이 있죠. 클릭을 해서 네모를 클릭합니다. 집체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지붕, 역시 클릭해서 세모, 지붕 위에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 정렬을 맞춰줘야겠죠? 두 개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드래그해서 두 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중앙 정렬을 위해서는 포지션 부분에 중앙 맞춰줬죠?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뭉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를 합쳐줘야겠죠? 지금은 색깔이 같아서 합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합쳐줄 때는 속성 패널 to selected 끝쪽에 보면은 3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기 유니언, subtract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니언이 합쳐지는 거예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합쳐졌죠? 이렇게 해서 합쳐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문을 뚫어줘야겠죠? 문 역시 네모를 그려서 뚫어줘야 하는데 일단 색깔 구분을 위해서 우측 패널 Fill 클릭을 하시고 구분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집과 문을 선택을 하셔서 아래쪽으로 포지션을 맞춰줘야겠네요. 아래쪽 그리고 또 중앙, 가로 중앙 맞춰줬습니다. 포지션 툴을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이 문 모양만큼 집을 뚫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똑같이 셀렉티드의 끝쪽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빼기를 해줘야겠죠? 덜어내기 메뉴는 유니언 밑에 있습니다. Subtract, 네, 빼줬습니다. 그래서 집 모양이 완성되었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또 2번을 옵션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3번에는 우리가 핀 모양을 넣어 볼 거예요. 핀 아시죠? 위치 잡을 때 표시되는 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형이 필요합니다. 역시 도형 쉐이프 툴에 가셔서 이번에는 원형을 클릭합니다. 원형을 그려줘요. 자, Shift를 누르면 정원이 됩니다. 정원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여러분? 밑에가 뾰족한 거.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터 키를 누르시면 도형을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인터들이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아래쪽 포인터를 선택을 해서 쭉 늘려줍니다. 쭉 늘려줬더니 아래쪽만 이렇게 내려왔죠? 이 부분을 좀 뾰족하게 만들고 싶어요. 아랫부분을. 그러면 클릭한 상태에서 이쪽 밴드 툴, 저희가 편집을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창이 네,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밴드 툴 클릭을 하셔서 이 꼭지점을 클릭을 하시면 뾰족해집니다. 물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다시 완만해지겠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고 그 다음 핀 역시 가운데 구멍이 뚫리잖아요. 네,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원형 툴 선택하시고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색깔 구분을 위해서 역시 필에서 색깔을 택해 주시고 이번엔 정렬 맞춰 주셔야겠죠. 두 개를 선택하고 포지션 부분, 이쪽 부분 중앙 정렬 네, 맞춰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형을 조금만 내려줄게요. 내려줬습니다. 이제 또 뚫어야겠죠? 자, 뚫는 거 홈 아이콘 만들 때 이번 프레임에서 이미 해봤어요. 두 개 선택하고 다시 To Selected 끝쪽 메뉴 클릭을 하시면 네, 뭘까요? 덜어내기 Subtract 클릭하십니다. 와, 역시 핀이 완성되었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최종 완성이다 할 경우에 다시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Flatten Selection을 해주면 네, 레이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로 레이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프레임 홈은 플래튼을 안 해줬죠? 플래튼을 안 해준 경우에는 아직 각각의 레이어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완성된 이 핀의 경우에는 우리가 플래튼을 해줬기 때문에 Subtract 레이어가 하나가 되었고 자, 속성 패널에서도 이제는 이것은 벡터 패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섹션을 이해해 볼까요? 섹션, 우리가 프레임은 만들었어요. 1, 2, 3번. 그러면 섹션은 역시 프레임 메뉴에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섹션 하셔서 1번을 섹션으로 묶어주고 2, 3번을 다시 섹션을 클릭하셔서 2, 3번 프레임을 묶어줍니다. 색깔 구분을 위해서 섹션에 색깔을 채워볼게요. 필로 가셔서 레몬 라임색 넣어봤고 2번 섹션에는 역시 또 필에 가셔서 쨍한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색깔을 채워줬네요.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섹션은 이렇게 프레임을 그룹핑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섹션 1은 글자, 섹션 2는 아이콘,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다. 프레임을 그룹핑 해줄 수 있다. 또 섹션은 그 자체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 이미지로 가져오기 하단 툴바에 보시면 모양 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맨 마지막에 이미지 비디오 메뉴 클릭하시면 바로 컴퓨터 안에 있는 경로가 뜨죠. 저희는 첫 번째 북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열기를 클릭하시면 드래그 하는 만큼 채워집니다. 드래그 하는 만큼 채워졌어요. 자, 이번에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모양 툴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네모를 선택하고 네모를 그려요. 네모를 그린 다음에 여기 이미지를 어떻게 넣냐? 바로 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상단에 이미지 아이콘이 보이시죠? 클릭을 하면 역시 업로드 from 컴퓨터 네 문구가 나오죠.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북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검색해서 가져오기 검색을 해볼까요? 네, 이미 검색을 해 두었죠. 우리는 첫 번째 북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클릭해서 우클릭하시고 이미지 복사 다시 피그마 돌아와서 자, 넣을 건데 넣을 개체를 마지막 이미지를 옵션 드래그 해서 만들어 줍니다. 복사한 요 안에 복사한 이미지를 넣어 줄 거예요. 커맨드 V. 네, 들어왔죠. 그리고 마지막 플러그인에서 가져오기 하기 위해서 역시 마지막 이미지를 옵션 드래그해서 복사해 줍니다. 맨 마지막 이미지에 플러그인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넣어 줄 거예요. 플러그인은 어디서 가져오냐? 바로 툴바 끝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액션 메뉴가 되겠네요. 클릭을 하셔서 플러그인 앤 위젯 세 번째를 클릭을 하시고 서치를 해볼까요? 서치를 일단 포토로 해볼게요. 포토를 했더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서 어떤 걸 한번 해볼까? 패스트 포토 페이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가 붙을 것 같은데 네,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주는 플러그인이 많네요. 하단에 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플러그인을 실행합니다. 네, 실행이 되었습니다. 북 이미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북. 네,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사과가 들어간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들어갈 이미지를 플러그인에서 선택해 줍니다. 선택. 네, 바로 들어왔죠? 플러그인은 꺼주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지 가져오기를 해봤으니까 텍스트와 함께 레이아웃을 잡아보겠습니다. 하단 툴바에 T 텍스트 버튼 누르시고 클릭. PD와 함께 독서를 네, 그리고 이미지와 Shift 키를 누르고 텍스트를 함께 선택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간격을 잡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토 레이아웃을 잡아 보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은 우측 패널 레이아웃 패널의 맨 끝부분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Shift A
오토 레이아웃이 잡혔죠? 그러면 간격은 26이네요. 클릭을 해서 여기서 간격 값을 수정할 수도 있고 우측 패널 오토 레이아웃에서 간격 값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아웃 패널에서 오토 레이아웃을 잡았더니 이름이 오토 레이아웃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를 좌 정렬을 한번 바꿔줘 볼까요? 타이포그래피 패널에 이 부분 레프트로 정렬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서 이름을 변경해 줄게요. 책과 텍스트 1 이름을 변경해 봤고요. 구분을 위해서 컬러도 채워줘 볼까요? 컬러는 우측 패널 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기본값 하얀색으로 채워졌죠.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과 텍스트 1을 복사를 해볼게요. 옵션 드래그, 윈도우는 Alt 드래그.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옵션 드래그. 3개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첫 번째 게 제일 아래에 있고 두 번째가 중간에 있고 2번. 그리고 마지막 복사한 것이 레이어 최상단에 올라와 있죠. 이것을 책과 텍스트 3이라고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3개를 오토 레이아웃 잡아 보겠습니다. 단축키 Shift A. 그리고 구분을 위해서 또 필로 채워줘 볼게요. 이 부분 필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컬러를 클릭해서 라임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레이어명을 변경해 볼까요? 레이어 밑으로 봤더니 책과 텍스트 1, 2, 3 이름을 변경하기 전에 혹시 오토 레이아웃 하기 전에는 3, 2, 1 되었는데 1, 2, 3 변경된 것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토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좌에서 우 방향으로 순서가 오토 레이아웃, 자동 레이아웃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책과 텍스트 1, 2, 3을 묶어준 오토 레이아웃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책과 텍스트 그룹, 전체 그룹. 이 상태에서 오토 레이아웃에 보시면 지금은 가로 방향으로 화살표가 선택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로로 바꿔볼까요? 세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책과 텍스트 전체 그룹을 잡아서 늘려볼게요. 늘렸더니 책과 텍스트 전체 그룹만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책과 텍스트 1, 이 부분의 넓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패널에서 숫자를 입력해 줄게요. 300, 300만큼 늘어났죠. 그 다음 두 번째 책과 텍스트 2번은 W를 눌러서 허그 컨텐츠를 적용합니다. 적용했더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허그 컨텐츠는 바로 컨텐츠를 감싸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PD와 함께 독서를 텍스트가 이 부분에서 끝나므로 이 부분만큼 감싸준 겁니다. 그래서 허그 컨텐츠가 적용되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책과 텍스트 3은 이 부분 위드값 부분에 클릭을 하셔서 마지막 필 컨테이너를 적용을 해 볼까요? 필 컨테이너를 적용했더니 책과 텍스트 전체 그룹만큼 가로가 채워졌어요. 그 의미는 필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채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책과 텍스트 3이 책과 텍스트 전체 그룹 이 컨테이너만큼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필 컨테이너는 반드시 상위에 둘러싸주는 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과 텍스트 1번을 선택하시고 이미지에만 모서리 반경을 줄게요. 이미지만 선택할 때는 커맨드 클릭, 윈도우는 컨트롤 클릭, 그리고 우측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이쪽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모서리 반경값, 코너 레디어스 값을 입력해줍니다. 20. 네, 입력하고 봤더니 이미지에만 모서리 반경이 먹었어요. 이번에는 책과 텍스트 2번 오토 레이아웃 그룹 자체에 코너 레디어스 값을 주겠습니다. 어피어런스 패널에 코너 레디어스 값 20. 그랬더니 아랫부분만 둥글게 된 것이 보이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책과 텍스트 2번에 이번엔 패딩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오토 레이아웃 패널 하단에 보시면 좌우 패딩, 상하 패딩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20을 입력합니다. 네, 그렇게 입력했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코너 레디어스가 먹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오토 레이아웃 그룹에 어떤 속성을 부여하면 이렇게 배경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는 이미지가 앞에 가려져서 적용된 것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 레이아웃에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책과 텍스트 전체 그룹의 간격 값은 32입니다. 늘리면 동일하게 늘어나고 줄이면 동일하게 줄어듭니다. 같은 레벨의 오토 레이아웃에서는 간격이 등 간격으로 유지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는 우측 하단에 물음표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아래서 세 번째 키보드 숏컷을 클릭하면 가장 빠르게 단축키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는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단축키는 오토 레이아웃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죠? 우리 초반에 Shift 역슬래시 미니마이즈 UI,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피그마 기초과정 UI3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제로 피그마 디자인 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